형, 뭐예요? 나 지금 전화 받고 내려왔지? 아, 그래요? 형 바빠요, 지금? 아니, 지금 그냥 그럭저럭 일 다 아, 그래요? 끝내놓고 잠깐 쉬고 있었어. 바쁘네요. 조금 형, 딴 게 바쁘지. 아니라, 어. 뭐요? 아니, 조금 쉬고 있었어. 얘기해도 돼. 그래요? 형, 딴 음, 게 아니라, 음. 요즘에 형네 쪽은 취업 시장이 좀 어때요? 개발자 쪽으로? 우리 쪽은 조금 보수적인 편이야.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면 어떤 식으로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 쪽이잖아. 공기업 네네. 쪽이니까. 공기업, 네. 공공기관 쪽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을 뽑을 때도 되게 신중하게 뽑고, 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아, 진짜요? 그리고 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DBA 같은 경우는 뭐 경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급, 중급 봤었을 때 초상은 사람을 좀 뽑는 편인데 네. 초급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음, 음. 그러면은, 주변에 만약에 요즘에 막 AI 때문에 취업 어렵다고 하는데, 어. 개발자 취업해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음. 어려운 거네요, 요즘에. 나도 그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나는 좀 네. 방법을 바꾸면 가능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즘에 개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3학년, 4학년일 거고, 그리고 인제 뭐 4학년 졸업을 해서 이제 1년, 2년 정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일 텐데,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공기업이랑 일반적인 그냥 소기업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전략을 다 다르게 짜야 될 것 같거든. 네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코딩 테스트가 좀 있기는 해. 맞아요. 네. 왜냐면은 얘네들은 AI 시대에 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땀 한 땀 소스 코드를 MVC 패턴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ERP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체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I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고, 그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코덱스나 그 클로드를 이용을 해서 AI 툴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해 봐야지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오히려. 음 맞아. 그리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왜 떴다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한데, 네네. 이제 갓 졸업한 친구들 이제 네. 프로젝트에 경력 부풀리기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AI 코딩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많이 다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 음. 음. 기초를 많이 다져야 된다고요? 오히려? 음. 왜냐면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네. 대기업에서 수주를 줘, 중소기업에서 수주를 줬다라고 치면, 이 네. 친구들이 들어가서 화면 해설을 보고 나서 화면을 만들고 컨트롤러 단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매퍼에서는 어떤 VO로 이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네. MVC 패턴에 대한 흐름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거기서도 경쟁에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하기야 맞네요. AI 음. 도구 자체는 누구나 이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그치. 그런데 소기업에서는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장사를 하고 남겨 먹는 사업장인데, 거기서 네. AI 툴을 사 준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맞네요. 사회 네. 초년생이 $100 짜리를 들고 들어가서 결제를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한다라고 쳤었을 때, 남들보다 퍼포먼스가 더 빠르면 이 사람의 안정성은 유지가 되겠지만, 타인들이 봤었을 때 시기 질투와 결국에는 사람을 판단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지. 음 음. 그렇기 그리고 또 때문에 AI 네. 툴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 MVC 패턴에 대해서 이해가 도가 높아야지. 하긴 근데 중소기업 쪽에서는 음. AI를 쓰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에요? 어때요? 회사에서는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AI를 많이 네. 도입을 해 주고 있어. 아,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한 5년 차다 하면은 한 5,500에서 6,000 정도를 받아가거든. 네.
오 5천에서 뭐 한 6천 사이라고 치면 될 것 같은데 이 네. 사람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비용이 한 400만 원 후반대잖아.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을 인원 감축을 하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클로드 코드 기본 세팅 $100 짜리로 해 버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를 시켜 버리는 상황이야 현재로서는. 음. 음. 그러니까 한 명한테 아예 그 업무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한테 토큰 그냥 거의 무제한으로 주고 "네가 해라." 이런 느낌이네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요즘에는 그냥 1 번, 네. 2 번만 누르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 네. 예를 들어서 1 번, 2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명세서 1 번이랑 명세서 2번 이렇게 해 가지고 고객이 이제 원청에다가 "이런 이런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PM한테 들어가서 PM이 이거는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분석 설계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개발해 줘." 하고 개발자한테 던진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은 개발자는 클루드나 코덱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커밋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운영 서버에 배포를 하고 PM한테 보고를 하고 PM이 고객사에다가 "작업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고 던진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이 과정 자체를 클루드로 바꿔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음. 고객 명세서를 제이슨으로 받아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고 제이슨 데이터 타입으로 받았었으니까 어떤 명세서의 어떤 화면인지를 알 거 아니야. 그쵸. 거기서 보고 나서 어떤 요구인지를 분석을 클루드가 한 다음에 네. 작업을 하고 머지를 하든 소스를 수정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관리자한테 물어보는 과정을 지금 중소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앞으로 3-4 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AI 툴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로 대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내보내지겠지. 어찌 보면 AX로의 전환이 지금 뭐랄까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엄청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맞아. 요즘에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형도 클로드 써 보셔서 알잖아요. 음. GPT도 그렇고 코덱 약간 그 한계가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한계가 쪼금 있다 보니까 이 네. 한계를 누구나 다 네. 똑같은 한계에서 멈춰 버린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내가 네. 클로드를 사용을 했을 때 내 기준에서 90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네. 사실상 이거는 95 점까지는 올릴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네. 개인적인 스킬들을 이용을 해서 스킬을 세팅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네. 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역량을 자기가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야. 키워야지만이 준비가 되고 키워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야. 음. 음. 그러면 오히려 CS적인 기본기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지. 그리고 어떻게 더 탄탄하게 AI를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능력도가 보이는 거야 이제는. 음. 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취준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 뭐 만약에 대기업을 쓰려고 하면은 뭐 사실 제 주변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 이쪽으로 뭐 네카라쿠베 이런 쪽으로 개발자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대부분 코테를 봐야 되니까 그치. 약간 뭔가 알고리즘이 AI 중요한 상황이지. 맞아요. AI를 활용 능력 그 자체를 많이 보지는 근데 또 어떤 제가 아는 뭐 이름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음. 중견 기업은 또 아예 이번에 코테 자체를 그 음. 바이브 코딩으로 본 데도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게 그런 이제 데는 네. 얘기해 줘. 그런 데는 뭐 이제 뭐 좀 AI 친화적인 기업으로 좀 빨리 앞서 나간다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약간 그치. 만약에 지금 취준생이거나 아니면 뭐 신입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대기업을 갈 거다 안 갈 거다.'라는 거는 본인의 네. 실력을 본인이 알고 있을 거야. 그렇기 그쵸. 때문에 대기업을 갈 친구들은 알아서 본인의 루틴대로 지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어중간하게 개발자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처럼 전직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조금 해 주자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이용을 해서 자기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2-3 개월은 해 보는 걸 추천을 해.
음. 우리도 면접을 볼 때 이 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야. "혹시 AI 툴 뭐 사용해 보셨어요?" 뭐 "클루드요, 코덱스요, 뭐 그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 보셨어요?" "아 뭐 어떤 서비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보안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파일은 어떻게 생성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맞네요. 음.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거를 세팅을 하는 거는 이 클루드한테 내가 워크 플로우를 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서 이거를 진행을 했냐 안 했냐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야. 맞네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이 회사에 취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생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MD 파일을 읽은 AI 툴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화면을 개발을 한다거나 새로 네. 뭔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md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형식에 맞게끔 만들 수 있냐? 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틀어지지 않고 이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에 융합이 돼서 잘 들어와서 조인이 된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냐를 먼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약간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브 코딩으로 그 좀 개인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음. 오히려 어찌 됐든 간에 들어와서도 AI 툴을 활용해서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치. AI 툴을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도 좀 주요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고 현재로서는 중요한 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 개선점을 개선을 했는지 어떻게 요구를 음. 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지. 왜냐면은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 줘 하면 다 만들어 주니까 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 거야."라고 했었는데 아이디 입력창에다가 숫자도 들어가도 되지 숫자 뭐 영문이 들어가도 되는데 보통 형식으로 따지면 한글이나 일본어나 중국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만들었다. 그러니깐 요즘에는 누구나 다 하다 보니깐 이거를 과연 깊이 있게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에너지를 쏟았냐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편이야. 음.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 자체에 대한 뭐랄까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를 명령을 해야 되냐에 어. 대한 그 지식의 도메인 지식에 대한 그 가치가 놀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 왜냐면 프로젝트야 개인이 하던 프로젝트를 AI 툴에서 네. 개인이 하던 프로젝트 경로를 갖다가 "여기서 작업할 거야."랑 "회사에 와서 회사 프로젝트를 끌어 넣고 여기서 작업할 거야."랑 똑같으니까. 맞네요. 음. 음. 그 야 이거 시대가 완전히 바뀌긴 했네요. 아예 바뀌었어. 맞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융합이 될 수 있냐, 우리 틀을 깨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일을 했냐 안 했냐는 결과는 토큰으로 먼저 판단을 했었었는데 네. 이 사람이 토큰을 얼마나 녹였냐를 판단을 했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같은 급에서 나뉘는 게 얼마나 토큰을 덜 소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냈냐가 네.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린 거지. 음. 오히려 약간 그런 거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음. 로컬 LLM만으로 개고퀄리티 프로젝트 만들기. 그러면 사실 토큰 값은 없으니까. 그치. 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긴 하겠네요. 그치. 아 그러니깐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냥 네. 뭐 강남이나 역삼이나 아니면은 뭐 각 도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개발 회사를 들어갈 거라면 네. 바이브 코딩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바이브 코딩에 네.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형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음음. 그 만약에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라면 어. 바이브 코딩이랑 뭐 개발적인 스킬을 키워서 개발자로 취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냥 뭐 따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나아요? 나는 전자라고 봐. 아 그래요? 왜요? 어. 왜냐면 대기업 가는 성적에 그러니까 꽈탑인 친구들은 알아서 대기업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루틴이 있을 거고 그거는 네.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그쵸, 그쵸. 네. 어중간한 친구들이 개발을 배워서 이제 내가 지금 취업을 하냐 사업을 하냐 요게 기로에 많이 나뉘어 있는데 네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 내가 네. 그리고 학부생 시절에 돈을 벌어 봤다 개발로.
네. 그러면은 사업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냥 학교에 어영부영 다녔을 상황이다 보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고. 음. 그러면 그 친구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 고객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화면 명세서가 왜 필요한지, 네. 설계도는 왜 중요한지 이런 점들을 현장에서 배우고 나오면 네. 자기가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그 몸으로 배웠던 그 스킬들을 이용을 해서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음. 음. 저는 사실 약간 바이오 코딩으로 뭐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이긴 한데 음. 근데 확실히 약간 이거는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형 말한 대로 좀 학부 때도 '이런 걸로 돈을 벌어 봤다.' 하는 음. 사람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아니면은 일단 취업을 하면서 이제 퇴근 이후에 좀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좀 그치.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좀 더 안정적이긴 하겠네요. 맞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업을 네. 한다라고 해서 누구나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는 창출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어 내는 건 되게 쉬운 상황이야, 현재로서는. 맞네요. 근데 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내고 유지 보수하는 건 좋아하는데 네. 보안은 다른 분야야. 음. 보안적으로 문제가 생겨 버리면 고객 데이터 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맞죠. 부분은 정말 큰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쵸. 음. 네. 근데 회사에서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보안에 대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왜 보안이 필요한지를 쉽게 이해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 보안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상황이 생기고 이 보안에 관한 지식들이 높아지면서 내가 서비스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요즘에 음 바이브 코딩으로 "뭐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하면 그냥 클로드 코드한테 URL 던진 다음에 "이거 뚫어 봐." 하면 뚫려. 맞네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근데 네.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거거든. 맞네요. 네.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음 좋습니다. 형 이거 유튜브에 또 올려도 돼요? 지난번에 저희 대화한 거 한번 올렸거든요. 어. 올려. 올려도 네 돼. 이것도 올릴게요. 네. 올리면 올려서 조회수 많이 나오면 형 맛있는 거 좀 사 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 어. 드릴게요. 알았어. 뭐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또 연락할게요. 아 너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말고. 아니 뭐 궁금한 뭐 게 하고 많아 있냐고. 가지고 아 좀 자주 궁금한 게 연락할 것 많아? 같긴 해요. 네. 편안하게 연락해.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형.